하고 반비례 관계식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8쪽 잠깐 보세요. 우리 반비례는 x에 대한 그 값이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y 값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변하는 거를 반비례라고 했었죠.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필기를 할 때 어떻게 필기를 했었냐면 역수만큼, 역수 배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써놨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비례면 이제 식이 두 개 있었지. 첫 번째는 이런 식 y는 x분의 a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x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일 거고 두 번째는 둘이 곱했을 때 a 이런 것도 있었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내가 요거 각각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쓰임새가 좀 다르다 했었거든. 위에 거는 문제에서 관계식을 찾으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밑에 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고 계산을 할 때는 밑에 거를 하는 게 훨씬 쉽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분수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곱하는 게 훨씬 쉬울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할 텐데 자, 밑에 이제 3번 봐볼게. 자, 3번 보니까 이런 식이 있네. y는 x분의 6이 있대. 그 아래쪽 3번 찾았어? 그리고 이제 x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2, 3, 6일 때 그때 각각 y 값들을 밑에 보시면 표에다 적어놨습니다. 자, 그 표 확인될까요? 표 확인했어? 자, 이 표를 이제 보고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1번 보세요, 한번. 자, 이 그림 1번은 뭐 한 거냐면 그대로 점만 찍어 놓은 거야, 그냥. 거기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찾아가지고 그대로 그림을 찍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그림 2번 봐봐, 중간 거. 이 중간 거는 왼쪽 거보다는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일까요? 조금 더 촘촘하게 찍혀 있고 마지막 거 그림 3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쭉 이어져 있지, 그치? 쭉 이어져 있어. 우리 이제 이거 보니까 정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거든. 정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 또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직선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 반비례 그래프 그림 3번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얘가 곡선이네요. 곡선, 그치? 자, 그러면 아래 거 설명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 성질 볼게. x 값이 0을 제외한 전체 수일 때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고기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밑줄 칠게.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자, 일단 첫 번째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라는 말을 볼게요. 자, 가까워지다는 거는 점점 다가간다는 소리야. 그죠? 그런데 거기 보면 가까워진다는 말은 있는데 만난다는 말은 없죠. 거기 다 보일까? 그 설명 봐봐. 만난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을 거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도 하나 더 써놓을게.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그쪽 근처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만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쓸게요. 만나지는 않는다. 만나지는 않는다. 자,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가운데 크게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거든. 이제 자, 봐.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이제 이게 점점점 가까워는 져. 근데 절대 안 만나.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점점 가까워지는데 절대 안 만나. 그럼 얘도 어떨까? 만날까 안 만날까? 안 만나고. 얘도 안 만나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잘못 그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딱 만났어요. 뭐 뚫고 지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잘못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다을랑 말랑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돼. 다을랑 말랑.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단어 볼게.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여러분 한 쌍이 몇 개죠? 한 쌍이면 두 개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여기 그려진 거 끝이 아니라 밑에도 하나 더 그려진다는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두 개씩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정비례 할 때 정비례 이식에서 A가 0보다 크면 요 모양이었고 A가 0보다 작으면 요 모양이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반비례도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거 한번 살펴볼게. 자, 왼쪽 A가 0보다 클 때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돼.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 보이죠? 표 첫 번째 칸이야. 그 다음에 그 바로 오른쪽 한번 봐봐. 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지. 그치? 자, 얘네 두 개 밑에 설명 보지 말고 차이점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차이점, 위치가 다르죠? 그쵸? 얘는 몇 사분면 몇 사분면이야? 1,3을 지나고 얘는 2,4를 지나네. 그치? 자, 거기 이제 그래서 바로 나와 있을 거야. 지나는 사분면 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요. 왼쪽은. 그다음 두 번째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증가 감소 상태 볼게. 증가 감소 상태.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각 사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라는 얘기 있거든. 자, 다시 앞에 봐봐. 얘들아,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가고 싶어 내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치? 이렇게 가서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이렇게 내려가야 되거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x 입장에서는 커진다는 소리야. x 입장에서 커진다는 소리. 그런데 내려간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y 입장에서는 감소한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x 증가일 때 y 감소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옆에 거 볼까요? 자, 요거 한번 봐볼까? 요거. 얘도 점 두 개 한번 잡아볼게. 여기랑 여기. 자,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가고 싶어. 근데 대각선으로 못 가. 좌우 상하로만 갈 수 있어. 그럼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돼? 저기 왼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야 돼, 이렇게. 자, 봐.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를 했지. 그럼 이번엔 위로 올라가니까 y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각 사분면에서 x 값이 증가할 때 y 값도 증가한다.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A의 부호에 관계없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y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하나 밑줄 치겠습니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x축, y축과 만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선대칭은 알죠? 선대칭 무슨 말인지 아나? 선대칭이 이제 좌우를 이렇게 접었을 때 똑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선대칭이라 하고,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으면 반대편에 이렇게 대칭이라는 소리야. 얘가 지금 전대칭이야. 원점. 이 가운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다음 아까 설명했죠? x축, y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주세요. 자,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 거기 밑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정비례에서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얘들아, 정비례에서 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 그래프가 이렇게 섰어? 아니면 이렇게 누웠어? 이렇게 위로 섰지, 그치? 이렇게 쓴다는 거는 y축에 가까워졌잖아, 그쵸? 절대값이 클수록. 그런 거 여기 지금 반비례도 있습니다. 자, 반비례 보면 거기 밑줄 칠게. 참고라고 되어 있는 거 밑줄 치세요.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다. 밑줄 치겠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다. 반비례는 간단합니다. 자, 봐볼게. 예를 들어 흰색, 이 흰색이 요거야. x분의 2라고 해볼게. 2. 근데 요런 게 이제 여기 붙어 있다 쳐보자. 내가 녹색을 하나 더 그릴 거야. x분의 20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2가 절대값이 커? 20이 절대값이 커? 당연히 20이 크겠지. 그럼 20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리야.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내가 이런 거 그리고 싶어. y는 x분의 200 같은 거 그리고 싶어. 어디 있을까 200은? 더 바깥쪽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멀어지고, 절대값이 작으면 가까워지고,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21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1페이지. 자, 211페이지에 5번에 첫 번째 거 내가 해줄 테니까 두 번째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그 표 있죠? 표 한번 같이 채워봅시다. y는 x분의 4고, 식은 y는 x분의 4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 y가 얼마일까? x가 마이너스 4일 때 대입하면 얼마일까요? y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채우시고.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일 것이고, x가 1일 때는 4일 거고, 그치? x가 그냥 1일 때는.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얼마일까요? x가 2일 때 y는
2겠죠. 그 다음에 x가 4일 때 얼마일까요? 1이겠죠. 1. 그러면 표를 다 채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좌표에다가 그거를 따라락 따라락 이렇게 한번 3개의 점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찍으세요.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쭉 좌표를 이제 3개씩 찍은 다음에 이거를 매끄러운 그 빈칸 뭐 들어가야 되냐면 곡선이야, 곡선.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을 하잖아.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이런 반비례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 할 때 앞에 보세요. 점 하나 갖고 그릴 수 있을까? 점 하나 갖고는 못 그리겠지. 2개도 살짝 애매해. 방향 잡기가 애매하고 한 3개 정도 있으면 무난하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얘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쁘게 안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만 그리시고 대신에 주의할 거는 얘가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는 이렇게 다을랑 말랑 이렇게 다을랑 말랑 이런 식으로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하나 더 그려볼게. 2번 그려보세요. 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2겠죠. 2.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3일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6일 거고 그 다음에 옆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으시면 얘는 어떤 모양 나올 거냐면 2, 4분면과 4, 4분면 지나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비슷하게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프 이제 보도록 할게요. 213쪽 보세요. 우리 213쪽 3번까지는 했죠. 4번부터 할게. 자, 반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9의 그래프를 고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기억은 정비례죠. 기억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마이너스 붙어있지.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지금처럼 2, 4분면, 4, 4분면에 그려야 돼. 그러면 리을은 아니고. 니은은 뭐가 문제일까요? 한 쌍인데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니은 제끼고 답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4번 밑에 4번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대값이 어때야 돼요? 커야 돼. 그러면 거기 이제 쭉 보면 1번은 2지 그치 절대값이 2번은 4고 자 3번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데 3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들아. 이거는 5가 아니라 3분의 5야 이렇게 보는 거야. 3분의 5 그러면 5번은 얼마겠어? 5가 아니라 해도 2분의 5겠지 그치 2분의 5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 건 뭘까요? 당연히 4가 제일 크겠지 그치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 넘겨서 다음 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대입하라는 소리죠 얘도. 자 한번 해볼게 얘는 같이. 자 일단 처음에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2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난대 그지? 보이지? 2 콤마 마이너스 3 그러면 x에다가 2를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구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여기 얼마로 바뀌어? 마이너스 6으로 바뀌어. 그럼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6이겠지. 마이너스 6.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찾을 때는 이렇게 찾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보세요. 내가 계산할 때 이식스라 했지. 기억나? 계산할 때 이식스라 했었어. 자 이식은 이제 무슨 뜻이냐? x, y만 곱하면 뭐가 나온다는 소리야? a. 자 둘이 곱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6이잖아. 이렇게 구하면 빠르다는 소리야. 했습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다음 좌표도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얘들아. 마이너스 1, b인데 그럼 누구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6이 나오겠어? 6 곱하면 되겠지. 6 그치? 그래서 b의 값은 6 이렇게 구하시고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0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훨씬 빠르게 구할 수 있어. 알겠지? x, y 그냥 곱하면 자 밑에 3번이 아니지 5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이거는 빨리 풀어볼게 한번. 그 x분의 a인데 거기 보면 마이너스 8,1이라 되어 있는 거 보일까? 마이너스 8,1 그럼 a 바로 구할 수 있죠. a 얼마? a는 마이너스 8 됐고 자 그 다음에 b랑 3분의 2랑 곱해서 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거 나와야 돼. 마이너스 8 그럼 나누면 되겠지. 요거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주시면 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이고 b가 마이너스 12니까 둘을 빼면 플러스 4가 나오겠죠. 플러스 4 답은 4. 자 그 다음에 6번
y는 x분의 6에 대한 6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자, 그거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놓고 시작해 볼게. 자,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1, 4분면하고 3, 4분면에 이렇게 그려야겠네. 자, 1번부터 볼게. 원점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 맞나요? 원점 지나는 곡선? 원점을 왜 지나요? 원점의 대칭인 거지, 그치? 원점 지나는 거 아니야? 틀렸고. 2번 1, 4분면과 3, 4분면 지난다. 맞아, 틀려? 맞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이것도 대입을 해보면 맞죠? 그 다음에 4번 x분의 12보다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이게? 아니지, 얘가 절대값이 작으니까 더 가까이 있겠죠? 얘도 틀렸고. 5번 x가 0보다 클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 감소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려면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맞습니다. 답은 1번,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있죠, 6번. 그 6번 그래프 그려보시고 맞는 거 찾아보세요. 그래프 대충 그려봤나?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 이쪽하고 반대로 나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점선처럼 반대로 나올 거고 기억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아니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얼마야?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 틀렸고, 니은 2, 4, 4, 4 지나는 거 맞고, 디귿 x가 0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 감소한다. 여기죠. 이 두 점을 갖고 볼 건데 얘는 증가야, 그치? 증가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얘는 맞죠, 그쵸? 원점에 대하여 대칭. 답은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니은하고 리을 두 개. 자, 그 다음에 옆에 7번 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K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것도 금방 구할 수 있을 텐데 거기 보시면 4, 마이너스 3이지 얘들아. 보여? 4, 마이너스 3? 그러면 얘가 식이 이렇다 쳤을 때 이 A 얼마야 그러면? A는 바로 얼마? 마이너스 10이지. 내가 어떻게 구하라 했어? 둘이 그냥 곱하라 했지, 그치? 그럼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2 요거야. 그리고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뒤에 것도 마이너스 8이랑 누구랑 곱해야지 이제 마이너스 12가 되는지만 찾으면 돼. 그러면 답은 2분의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 그럼 7번 한번 해볼게. 얘도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7이랑 곱하면 얼마야? 21이지, 그치? 그러면 K랑 5랑 곱해도 21이 나와야 돼. 그러면 K는 5분의 21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해야 되는 거는 8번 같은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정비례 그래프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반비례 그래프도 배웠어. 이 두 개 같이 나오는 거를 잘해야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차근차근 볼게. 자, 오른쪽 그림은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일단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정비례 그래프가 식이 y는 2분의 3x래. 이렇게 먼저 하나 그려볼게. y는 2분의 3x. 그리고 거기에 점이 하나 찍혀 있을 거야. 보이니? 점 하나 A 찍혀 있는 거 보여? 자, 그리고 이 옆에 또로로로로 따라가서 이쪽 Y 쪽에 6 찍혀 있는 것도 보일까? 그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A점을 반비례가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 A점을 이쪽도 반비례 그래프 하나 지나고 이렇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반비례 그래프의 식에서 요 A 값이 얼마인지 구하면 돼. 자, 천천히 한번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집중해서 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자, 이게 x 값이야, y 값이야, 일단? y 값이지. 자, y 값인데 그러면 y 값인데 x는 알아 몰라 지금? 모르잖아, 그쵸?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 여기다가 6을 대입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x도 모르고 a도 모르잖아, 그치? 모르니까 여기 말고 여기다가 6을 한번 대입해 보자고. 그러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자, 6은 2분의 3x죠, 그쵸? 자, 양변을 2로 곱하면 얼마? 10이고 3으로 나누면 얼마일까? 4겠지. 아, 그러면 x가 얼마구나? 4구나. 4 하나 써볼게. 자, 됐을까요? 4 쓴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봐봐. 이게 4,6이죠. 그쵸? A에다가 4,6이라 한번 써볼게. 여기다가 또 4,6. 4,6이라고 써볼게요.
자, 썼나요? 썼어요? 4,6 썼어? 근데 이 4,6을 정비례만 지나니? 아니죠. 반비례도 지나죠. 이 반비례 그래프에도 4,6이 들어가.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이 A를 빨리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했어? X랑 Y랑 그냥 곱해버리라 했지, 그치? 그럼 곱하면 얼마겠어? 24야. 답은 24. 이렇게 찾는 거라고. 됐어? 그래서 두 그래프를 동시에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8번 있죠? 그거 한번 지금 해보세요. 또 상황은 이제 비슷하죠. 근데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다를 뿐이야. 자, 보시면 일단 정비례 그래프가 하나 있어. 얘가 이렇게 지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비례 그래프의 식을 몰라, 그치? y는 ax야. 자, 그리고 또 반비례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식을 알죠? 뭐라 나와 있어? y는 마이너스 x분의 12 이렇게 나와 있어, 그지? 그리고 여기 이제 점이 p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y 값이 마이너스 6이래, 맞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부터 구해봅시다. 여기 x가 얼마인지부터 한번 구해볼게. 자, 근데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y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소용이 없어요. 또 a도 모르고 x도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이거 반비례니까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2만 만들어도 돼. 자, 얼마야 그러면? 2야, 2. 벌써 찾았네. 여기가 2, 마이너스 6이네요. 그렇죠? 2, 마이너스 6.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6 대입하고 2 대입하시면 a 값이 나오겠죠. a는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반비례 그래프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이제 뒤에 거 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2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반비례입니다. 요거 이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일단은 그 왼쪽에 216쪽에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얘들아? 요거는 그래프 말고 그냥 반비례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이따가 풀 6, 7, 8, 9, 10 요게 이제 그래프에 대한 거거든. 그럼 그래프 아닌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5문제 풀 거고 시간은 7분 30초 줄게요. 해보세요. 자, 1번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됐을 때 y의 값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되는 거 반비례 찾으라는 소리죠 결국엔. 그럼 1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맞고 4번 먼저 보면 4번 같은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분자에 x가 올라가 있죠. 이런 건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그 다음에 3번 볼까? 3번에 보시면 이런 식이 있지. x 빼기 2y는 0. 여기서 y를 넘기면 이거야, 그치? 그 다음에 1을 나누면 2분의 1x는 y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무슨 비례일까 그러면? 얘는 정비례야, 정비례. 그래서 1번 아무것도 아니고 3번, 5번은 정비례고 2번, 4번이 반비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두 번째 거 반비례하는 거 찾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반비례는 반대야, 반대. x가 늘어났을 때 y가 줄어드는 이런 반대의 관계야. 자, 1번 볼게. 밑면의 넓이가 7이래. 높이가 x고 부피가 y래. 여러분, 원기둥 부피 어떻게 구하죠? 밑면의 넓이에다가 뭘 곱하죠? 높이를 곱하고 그냥 끝내죠, 그렇죠? 그러면 높이가 길어질수록 부피 당연히 어떻게 될까? 부피가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높이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는 거잖아, 그치? 이건 반비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1시간에 320kcal가 소모가 된대. 근데 요거를 X시간 동안 했을 때 소모되는 전체 이제 열량을 Y라 한 거야. 그러면 1시간 운동했을 때가 더 많이 소모되겠어? 2시간 운동했을 때가 더 많이 소모되겠어? 2시간, 3시간, 4시간 더 많이 운동할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열량도 더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럼 얘도 틀렸네요. 방향이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농도가 X%인 설탕물 Yg에 녹아있는 설탕량이 20이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봤을 때 이게 한 번에 생각이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그 설탕의 양식을 한번 써볼게. 설탕의 양. 소금하고 똑같죠? 소금의 양. 자, 요거 어떻게 쓰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설탕물을 합시다. 지금은 설탕물의 양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거기 이제 보니까 농도가 X죠.
얘들아 봐봐. 농도가 X야. 그 다음에 아이고 설탕물이 몇 g이래 지금? Yg이래, 그치? 그 다음에 설탕의 양이 몇 g이야? 20g이야, 그치? 이런 식이 나왔죠 지금. 자, 100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이 100 곱하면 얼마야? 이쪽에 곱하면 2000이야. 그럼 정리해 보면 2000은 XY야. 우리 이런 거 반비례식이라 하자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180쪽인 책 X를 읽고 남은 쪽수 Y입니다. 그러면 얘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남은 쪽수는 전체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반비례를 할 수가 없고요. 5번. 15mm짜리 책을 X권 쌓았을 때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겠죠, 그렇죠? 이건 방향이 같으니까 정비례입니다, 정비례. 답은 3번. 자, 그 다음 밑에 3번. Y가 X를 반비례한대. 그러면 X가 8이고 Y가 2면 둘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곱하면 됩니다. 자, 곱하면 얼마? 곱하면 10. 무슨 소리 하는 거죠? 3번 지금 하고 있어. X가 8이고 Y가 2야. 곱하면 얼마? 16이야. 2분의 1이랑 누구랑 곱해야 16이야? 32. Y값 32고. 4번. 똑같은 문제죠. 반비례했을 때 표 나타내라는 소린데, 자, 거기 이제 나와 있는 거 보면 마이너스 2랑 10이 있어. 맞나요?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0이야. 그럼 나머지도 다 마이너스 20 되게 만들면 되겠지. 그러면 A 값은 4면 되고요. B는 얼마면 되겠어? B는 얼마? 얘들아, 곱해서 마이너스 20이잖아. B 얼마야? 플러스 20이지. 답 1번. 그 다음에 밑에 5번. 자, 반비례한데. 반비례하니까 또 15랑 160이랑 곱해야겠지. 곱해봐. 얼마야 그러면? 15랑 160이랑 곱하면 얼마 나왔어? 2400. 그래서 이제 관계식 쓰라고 하니까 Y는 X분의 2400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기타가 20일 때 몇 헤르츠인지 구하라는 소리잖아. 나누면 되죠, 그러면. 그렇죠? 곱해서 2400이니까 나누면 120입니다. 자, 그럼 옆에 5개 풀어볼게. 6, 7, 8, 9, 10 해보세요. 똑같이 7분 30초. 자, 정비례 또는 반비례 중에서 2, 4분면을 지나야 됩니다. 자, 2, 4분면 지나려면 정비례 중에서는 이렇게 생겨야 돼. 2, 4분면 지나가고 반비례 중에서는 이렇게 생겨야 돼. 즉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 다 찾으라는 소리야. 그럼 몇 번이냐면 2,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7번. 이런 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자, 거기 A는 바로 구할 수 있죠. 내가 바로 곱하라 했잖아. 얼마? A 얼마? A는 3 됐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하면 돼? B랑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곱해서 3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면 되겠지. A랑 B랑 더하라 했으니까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니까 더하면 1이겠죠. 1. 자, 그 다음에 8번 정비례랑 반비례 같이 있는 겁니다. 3분의 5x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A에서 만난다. 점 A의 x좌표가 3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다가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Y값 얼마 나와? 5 나오지, 그치? 그러면 A에다가 3,5라고 쓸게. 3,5. 그 다음에 A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곱하면 되죠, 얘도. 답은 15. 자, 그 다음에 9번. x분의 8 그래프 중에 x, y가 모두 정수인 점 찾으래. 자, 정수에다 동그라미 칠게. 정수.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지? y가? 8이 나오거든?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4가 나와. 3을 집어넣으면? 3 없어요가 아니지. 3분의 8이 나오지. 3분의 8. 그런데 이 3분의 8이 정수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 다음 숫자 4는 또 되거든? 4 집어넣으면 2가 돼. 그러면 얘가 언제 정수가 나오는지 보니까 이 8의 약수들 있죠. 이 8의 약수들이 들어갔을 때 정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8의 약수가 몇 개 있어요? 1, 2, 4, 8로 4개가 있지. 그치? 그런데 내가 아까 정수에다 동그라미 치라 했잖아. 정수라고 하면 플러스인 양의 정수도 있지만 마이너스인 음의 정수도 있겠지. 그래서 총 8개입니다. 8개.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볼까? 이런 거 찾으라고 했을 때는 12의 약수는 뭐 있어? 1, 2, 3, 4, 6, 10이니까 12개, 6개 있지, 6개. 그런데 정수인 점을 찾으라고 하면 몇 개 써야 돼? 12개 써야 돼.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8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사각형 OAPB의 넓이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A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B도 얼마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보니까 한번 잘 봐봐 이거. 이것도 잘 써먹으면 나중에 금방 풀 수 있어. 여기 점이 하나 있을 거야. P라는 점이 있겠지. P.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요만큼 있죠?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가 뭐랑 똑같냐면 이 P점의 X좌표랑 똑같겠지.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3이면 길이가 3이잖아. 위에 X좌표도 3이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제 무슨 얘기할지 알죠? 여기. 이 길이는 뭐랑 똑같을까? 이거랑 똑같겠지. 그치? 해서 P에다가 A, B라고 적을게. 그리고 니네 이거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이 A랑 B랑 어떻게 해? 곱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곱한 거 얼마인지 나와 있을걸? 얼마야 곱한 거? 10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반비례 그래프에서 이런 사각형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디냐면 y는 x분의 a라고 할 때 그 a 있지? 이게 그냥 이거 넓이야.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옆에도 오른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떨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여기가 이거야. 이 노란색 넓이 얼마야? 넓이 얼마야? 얘도 21이지, 그치? 이거 넓이도.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이상하게 밑으로 쫙 이렇게 빼도 넓이가 21이 나오겠지, 그치? 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비례까지 다 했고요. 개념 부분은 이제 우리 다 했네요. 이제 여기까지. 오케이. 자, 1번부터 볼게요. 정비례한 거 찾으라 했습니다. 한 개에 800원짜리 빵 X개를 사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이야. 거스름돈은 낸 돈에서 물건 가격만큼을 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거는 요거야. 5,000원에서 800X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정비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합이 20인 두 자연수 X와 Y. 요것도 X랑 Y를 더했을 때가 20인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Y는 20-X니까 요것도 정비례 아니죠. 그 다음 3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 X보다 5cm가 더 긴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럼 얘는 보자. 가로가 이제 그러면 5cm가 더 기니까 이거죠. X 플러스 5. 그다음 세로는 그냥 X고 곱했을 때 이제 넓이니까 Y인데 이러면 정비례가 나올 수 없겠죠. X 제곱이니까. 틀렸고 5번, 4번. 넓이가 24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Y. 얘는 둘이 곱했을 때 24인 거잖아, 넓이가. 얘는 반비례랑 더 가까운 것 같고 마지막 5번이 맞겠네. 밑면의 넓이 6, 높이 X인 원기둥의 부피니까 얘는 그냥 6이랑 X랑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자, 그 다음 2번. XY 요거 만족시키는 XY 대해서 X가 12일 때 Y 값을 구하시오. 자, 그 가볼까요? X가 2배, 3배, 4배 됐을 때 Y도 2배, 3배, 4배. 그럼 얘는 무슨 비례야? 정이야? 반이야? 정비례지, 정비례. 그럼 정비례면 여러분들이 이식 하나 써야죠. Y는 AX. 자, 요래 해놓고 x가 마이너스 5일 때 y가 4분의 5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4분의 5가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값 구하실 수 있겠지? a값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식은 요 식이고 그 다음에 x가 12일 때 찾으려면 그러면 여기다 12 집어넣으면 이 y값은 얼마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3. 3번 보겠습니다. 톱니가 14개, 35개. 그럼 얘는 몇 대 몇이야? 톱니의 개수는? 간단히 표현하면 몇 대 몇일까요? 2대 5겠죠? 그러면 톱니의 개수가 2대 5니까 회전하는 거는 그 반대라 했었죠? 회전수의 비율은 몇 대 몇이냐면 5대 2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A가 X번 회전할 동안 B가 Y번 회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5분의 2X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A가 10번 하는 동안 B가 몇 번인지 찾으라 했으니까 X에다가 10을 넣으시면 4번 회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제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1번 반비례 아니죠. 2번 x가 2배 되면 y는 2분의 1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반비례에 대한 거고 3번 1, 3, 4분면이 아니라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랑 4겠죠. 틀렸고요. 4번 마이너스 3분의 2, 2는 대입을 해보시면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y는 2x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했는데 하나 만나는 점이 하나 있죠. 원점. 여기 원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 5번이야. 정비례 관계 그래프 y는 ax인데 2, 마이너스 8을 지난대. 그럼 2 집어넣고 마이너스 8 집어넣고 a를 찾아야겠죠. 이거 반비례처럼 곱하면 안 돼. 그럼 얘는 요거니까 a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b, 10이니까 이렇게 대입하시면 b는 마이너스 4분의 10 곱하면 그냥 10이죠. 10. 6번 x축에 가장 가깝다. x축이라고 하면 여기 얘기합니다. 여기랑 가까우려면 그래프가 누워야 돼요. 누우려면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답은 3번. 여러분들이 반비례 그래프 오늘 배웠죠? 근데 내가 정비례 풀어보라 했잖아. 그러면 또 헷갈릴 거야. 아마 갑자기 그냥 둘이 곱하거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정확하게 보고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